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번째 세션 발표를 맡게 된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입니다. 대중문화 관련된 일을 지금 20여 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고양시에서 20년 가까이 살았던 고양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접목돼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오늘 발표가 조금 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행사가 제가 있었다는 건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는 생각을 실제로 많이 하게 됐고요. 특히 이런 국제 행사로서 벌어지는 이런 행사에 제가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제안은 도시와 K 콘텐츠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고양시를 K 콘텐츠의 중심 도시로 포지셔닝 할 수 있는 기회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CJ 라이프 시티가 가진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를 지난 4월에 BTS와 라스베가스가 호텔 체인 MGM 리조트 그룹과 함께 했던 더 시티 프로젝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아실 텐데요. 이 프로젝트가 특히 의미 있었던 건 글로벌 아티스트인 BTS가 참여한 단순한 어떤 콘서트 이런 성격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여러 콘서트를 많이 참여했지만 이번에 했던 행사는 시티 프로젝트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처럼 도시와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었다는 얘기죠. 이른바 BTS 시티 프로젝트라고 불릴 만큼 도시 전체를 BTS 컨텐츠로 재구성함으로써 콘서트와 여행, 페스티벌을 더한 도시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던 행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는 이번 행사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인데요. 애초에 처음에 제가 질문 던졌었던 콘텐츠와 도시는 과연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질문을 던지는 행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성과들을 좀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면요. 먼저 콘서트를 들여다보면 이번 BTS의 총 4회 공연 20만 석이 1시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라이브 플레이도 진행이 됐는데 회차당 17,000명의 관객이 수용이 됐습니다. 합쳐서 약 26만 명이 현지에서 관람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도 공연이 공개가 됐는데요. 마지막 날 공연은 182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40만 2천 명이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요. 이 4회 공연이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종종 아티스트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1회 공연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BTS는 4회 공연을 했을까요?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 4회의 의미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그저 공연 하나만을 위한 관객 유치가 아니라 공연을 중심으로 며칠에 걸쳐서 도시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관객들 중에는 공연을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도시가 마련했던 다양한 BTS 관련된 이벤트를 경험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더 시티 프로젝트에 함께한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은 11개의 호텔 체인을 참여시켰는데요. 숙소 전체가 일찍이 만실을 기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메시지 카드 또 포토카드 이런 걸로 직접 원하는 대로 직접 객실을 꾸밀 수 있는 이른바 BTS 테마 객실을 운영을 한 결과였죠. 또 최근에 이제 한국은 굉장히 먹방으로 굉장히 유명해져 있는데 이미 전 세계적인 유행을 일으키고 있는 먹방으로 한식이 이미 굉장히 글로벌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BTS 콘텐츠와 연계한 이른바
카페 인 더 시티도 시도가 됐습니다. 만달레이 베이 호텔 여기 팝업 레스토랑이 마련이 됐는데 여기서 평소 BTS가 즐겨 먹는 김밥, 떡볶이, 김치볶음밥, 갈비찜, 짜장면, 치킨, 비빔국수 등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거였죠. 많은 아미들이 이곳에 와서 한국 음식을 경험하면서 한국 문화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미 먹방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저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BTS가 좋아한다는 의미 하나를 더 붙여서 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또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아쉬움이 남은 아미들을 위해서 마련된 애프터 파티도 벌어졌는데요. 클럽에서 BTS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파티 인 더 시티 행사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또 분수쇼도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3대 세계 분수쇼로 알려진 이 벨라지오 분수쇼에서 매시간 BTS의 음악에 맞춰진 분수쇼가 펼쳐져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자, BTS와 라스베가스가 함께 했던 이번 프로젝트 경제 효과가 도대체 얼마나 나왔을까요? 사실 그 구체적인 수치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 있죠. 세스라고. 세스와 비교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세스 행사로 약 18만 명이 라스베가스를 찾았는데 이때의 경제 효과가 약 3,093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BTS 더 시티 프로젝트에는 관람객만 약 30만 명이 찾았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추산에 의하면 1인당 3박 4일 총 지출액이 약 500만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전체를 추산해 보면 약 1조 5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런 놀라운 경제 효과인데 이것은 도대체 어떤 원동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이번에 이 행사를 같이 했던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부사장 크리스 발디잔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티스트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많지만 이런 규모로 한 적은 없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미의 존재다. 아미 아시죠? BTS의 열광적인 글로벌 팬덤입니다. 수천 번의 행사를 치렀어도 아미 같은 열정을 본 적이 없다. 자, 차이는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아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결국 아미라는 팬덤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팬덤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최근 들어서 이미 구독 경제 시대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면 팬덤을 끌어올까 하는 부분들은 모든 사업 주체들의 아주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비가 아니라 지속적인 소비가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팬덤 소비자들이기 때문인데요. 도시의 성장 동력 역시 어떻게 하면 팬덤을 그 도시로 끌어모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관광객을 포함해서 외부인들로부터 그 도시를 찾을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또 그저 지나치는 게 아니라 계속 머무르거나 재차 찾아올 이유를 도시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런 부분이 K 콘텐츠와 도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재 글로벌한 위성을 갖게 된 K 콘텐츠의 그 경쟁력, 저는 이 K 콘텐츠의 경쟁력이 팬덤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제가 분석을 해본 바로는 K 콘텐츠는 일회적인 성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성공이 팬덤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팬덤이 지속적으로 K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K 콘텐츠의 위상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TS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K 드라마, 영화, 웹툰 등등 K 콘텐츠의 힘이 발휘되는 것은 한두 작품의 이벤트적인 성공, 이걸 넘어서서 K 콘텐츠에 대한 팬덤이 이미 형성되고 이걸 통한 지속 가능한 소비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됐던 사랑의 불시착,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작품의 성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방영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현재도 굉장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성공으로 전시회 같은 마이스 산업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
이런 기반 어디서 오느냐? 결국 팬덤에서 온다는 겁니다. 또 이태원 클라스 같은 작품은 드라마로 일본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후에 원작 웹툰 또한 굉장한 큰 열풍을 일으켰고요. 그 뜨거운 반응이 일본판 리메이크로도 이어졌습니다. 콘텐츠가 팬덤을 형성하면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소비를 이끌어낸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호텔 델루나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 드라마 역시 성공한 후에 메타버스에 꾸며진 공간을 통해서 굿즈 판매라던가 아이템 같은 멀티 소비, 하나로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소비로 이어지는 이유, 이것도 역시 팬덤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 콘텐츠가 가진 팬덤은 그 콘텐츠와 관련된 도시를 재생시키는 시너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드라마일 겁니다. 동백꽃 필 무렵의 까멜리아 효과, 이른바 까멜리아 효과라고 불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까멜리아는 극중 동백이 운영하는 주점의 이름인데요. 이 드라마의 성공으로 그 배경이 됐던 포항 구룡포는 2018년 약 29만 명의 관광객이 찾던 도시에서 2019년 1년 만에 43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도시로 탈바꿈됐습니다. 최근 방영됐던 갯마을 차차차의 공간이 된 포항이라던가 우리드레블스의 배경이 됐던 제주 역시 컨텐츠의 힘이 도시의 활력을 만든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컨텐츠의 성공이 만드는 도시의 성장을 보다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하나의 드라마가 성공해서 그 드라마가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이벤트적인 사건으로 일어나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양시가 만일 K 콘텐츠의 중심 도시라는 새로운 포지셔닝을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K 콘텐츠 팬덤들이 K 콘텐츠 하면 고양시를 떠올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현재 이미 이 일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양시에 현재 조성되고 있는 CJ 라이브 시티라고 볼 수 있는데요. CJ 라이브 시티는 K 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프로젝트를 아레나 정도 하나가 짓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는 아레나뿐만이 아니라 K-팝의 중심이 될 아레나 건설은 물론이고 K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같은 콘텐츠들을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고요. 나아가 K 콘텐츠 비즈니스가 글로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 타운까지를 다 고려한 경험형 복합 단지로 지금 구성되고 있는 겁니다. CJ 라이브 시티가 가진 가치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세계 최초의 K 컬처를 집대성한 도시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도시를 얘기할 때 지금 K 콘텐츠의 중심 도시는 어디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딱 떠오르는 아직 도시는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한국이기 때문에 서울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겠지만 아직까지 그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CJ 라이브 시티는 이거를 고양시에 이런 포지셔닝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죠.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은 물론이고 전 세계 K 콘텐츠 팬덤들이 찾아와 이를 경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로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요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접목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아주 기본적인 틀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동시에 연동되는 세계 유일의 멀티버스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CJ가 가진 소프트 자산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만들었던 콘텐츠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드라마라든가 예능 프로그램들이 이곳에서 제작될 예정이고요. 매년 벌어지는 국제적인 콘서트 행사죠. 세계적인 행사가 이곳 아레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콘텐츠가 제작되고 이를 본 팬덤들이 지속적으로 이곳을 방문할 수 있는 K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을 온전히 꿈꾸는 곳이 바로 CJ 라이프 시티가 될 것이란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CJ 라이프 시티는
고양시가 연간 2천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도시로 발돋움하고 연간 1조 7천억 원의 소비가 창출되며 향후 이 10년간 20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30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런 CJ 라이브시티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삼아 더 큰 비전을 가진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K 콘텐츠의 중심 도시에서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중심 도시로까지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들한테 궁극적으로 던지고 싶은 고양시의 비전입니다. 지금은 이른바 콘텐츠의 다국적 협업의 시대입니다. 파친코가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일제 강점기 고국을 떠나서 일본에서 살아온 자이니치의 아주 고단하지만 강인한 삶을 담아낸 이 작품에 애플이 무려 1,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윤여정, 이민호, 김민아 같은 한국 배우들이 출연을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 제일교포 등이 연기와 연출, 대본에 참여한 다국적 작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부산 영도가 대부분 이게 사실 한국에서 지어진 세트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한국이 아닌 캐나다 밴쿠버의 바닷가 마을에 지어진 세트라는 점입니다.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만들어진 이 세트는 파친코가 굉장히 글로벌하게 성공을 거두면서 현재 캐나다 관광청의 홍보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다국적 협업의 시대에 콘텐츠의 국적성은 사실은 그 경계가 좀 흐려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대신 타국의 로컬 문화 또한 끌어와서 제작하고 그 성공으로 만들어진 팬덤을 그곳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죠.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성공으로 즉 극중에 등장하는 고래 때문에 이를 홍보 문구로 내세워서 자국의 고래 관광을 독려하고 있는 캐나다나 호주 관광청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텐츠 다국적 협업의 시대에 로컬 도시들이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지점이고 고양시가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K 콘텐츠도 한국이라는 국적성에 머물지 않고 다국적 협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증거죠. 올해 깐네에서 영화 상을 받았던 이 두 작품입니다.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 이 두 작품이 사실은 다 다국적 협업 작품이죠. 예. 여러 국적의 그 제작진들과 배우들이 같이 합류해서 만든 작품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K 콘텐츠도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고양시가 K 콘텐츠의 중심 도시가 되고 나아가 이러한 다국적 협업이 이루어지는 글로벌 콘텐츠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근에 K 콘텐츠들이 그만한 성과들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비전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고양시에 마련된 이러한 계기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과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모쪼록 분명한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